바다는 가장 거대한 비밀을 깊은 곳에 감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 만큼 거대한 생명체를 모습을 드러내게 하죠. 최근 오리건 해변에서 발견돼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거대한 개복치부터 트럭만큼 무게가 나가는 남방코끼리 물범까지 우리가 상상조차 제대로 해보지 못했던 거대한 존재들이 바다에는 실제로 살고 있습니다. 바다는 늘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바닷속에서 발견된 역사상 가장 거대한 생물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위, 벨루가 철갑상어입니다. 물속으로 잠수해 내려가다 보면 진짜 민물의 거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벨루가 철갑상어입니다. 말 그대로 강의 헤비급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죠. 보통 거대한 수중생물이라고 하면 고래나 상어를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바닷물이 아니라 민물에서 살아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괴물급 생물입니다. 주로 카스피해와 흑해 주변 지역에 서식하는 벨루가 철갑상어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민물고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크기인데요. 일부 오래된 개체는 길이가 6m를 넘고 무게는 무려 1600kg에 달합니다. 대부분의 승용차보다 더 무겁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생물은 단순히 큰 것만이 아닙니다. 공룡이 지구를 지배하던 시절부터 존재해온 살아있는 화석 같은 존재입니다. 약 2억 년 이상 지구의 강을 헤엄쳐온 고대 생물이죠. 인간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벨루가 철갑상어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캐비어입니다. 이 종의 알은 세계에서 가장 고급 식재료 중 하나로 여겨지며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명성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과도한 남획과 서식지 파괴로 인해 현재는 심각한 멸종위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다행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보호와 복원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전설적인 거인이 미래 세대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말이죠. 14위, 후드윙커 개복치입니다. 여러분은 거대한 바다 생물이 해변에 아무렇지 않게 누워있는 장면을 본 적 있으신가요? 미국 오리건주 게어하트 해변을 충격에 빠뜨리고 인터넷을 뒤흔든 그 주인공 바로 후드윙커 개복치입니다. 이 녀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개복치와는 조금 다릅니다. 공식적으로 과학계에 보고된 건 2017년이지만 그 전까지 수십 년 동안 다른 개복치종과 너무 비슷해서 과학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희귀종입니다. 최근 오리건 게어하트 해변에 떠밀려온 한 개체는 길이가 무려 2.2m였습니다. 평균적인 농구선수 키보다도 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학자들은 이 개체가 지금까지 기록된 후드윙커 개복치 중 가장 큰 개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종의 주 서식지입니다. 보통은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남극해 주변에서 발견되는데 미국 오리건 해변에서 나타났다는 점이 큰 화제가 되었죠. 이렇게 거대한 생물이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정말 흔치 않습니다. 후드윙커 개복치가 특히 흥미로운 이유는 그 느긋한 모습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몸집으로 바다를 유유히 떠다니며 주로 해파리를 먹습니다. 두꺼운 피부와 납작한 몸체 구조 덕분에 깊은 바다를 힘들이지 않고 이동하고 때로는 수면 가까이 올라와 햇볕을 쬐기도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거대한 생물이 불과 몇 년 전까지 정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13위, 남방코끼리 물범입니다. 바다의 진짜 헤비급 챔피언이 누구인지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래라고 생각하셨다면 잠깐만요. 이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남방코끼리 물범입니다. 물범 가운데서는 단연 최강의 거인입니다. 이 녀석들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수컷 남방코끼리 물범은 몸무게가 4,000kg을 넘고 길이는 거의 6m에 달합니다. 단순히 큰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거대한 덩치 자체입니다. 이름의 이유가 되는 커다란 코, 코끼리의 코처럼 늘어진 주둥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번식기에는 이 코를 이용해 굉음을 증폭시키며 포효합니다. 해변에 울려 퍼지는 그 소리는 영역을 차지하고 암컷을 끌어들이기 위한 일종의 확성기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주로 남극과 아남극 섬 주변의 차가운 바다에서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바다 깊은 곳에서 보내며 오징어와 물고기를 사냥하기 위해 최대 2400m 깊이까지 잠수합니다. 게다가 한번 숨을 참으면 거의 2시간 가까이 물속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능력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삶이 늘 평화로운 것은 아닙니다. 번식기에는 수컷들끼리 몸을 정면으로 부딪히며 격렬하게 싸웁니다. 거대한 몸이 서로 충돌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장관이지만 동시에 위험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위협은 환경변화입니다. 기후변화와 먹이 부족은 일부 개체군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대한 몸집은 강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환경변화에 취약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여러 보호 정책과 보존 노력이 이어지고 있어 이 바다의 거인들이 앞으로도 계속 바다를 지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2위, 가죽등거북입니다.
거북이가 정말 작은 자동차만한 크기까지 자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거대한 몸으로 바다 깊은 곳을 유유히 헤엄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습니다. 바로 가죽등거북 이야기입니다. 가죽등거북은 현존하는 바다거북 가운데 가장 큰 종입니다. 길이는 최대 2.1m까지 자라고 몸무게는 거의 900kg에 달합니다. 단순히 큰 거북이가 아니라 바다를 누비는 전설적인 장거리 여행자입니다. 다른 거북이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등딱지입니다. 대부분의 거북은 단단한 딱딱한 등껍질을 가지고 있지만 가죽등거북은 이름 그대로 부드럽고 가죽처럼 질긴 피부로 덮여 있습니다. 이 유연한 구조 덕분에 다른 거북보다 훨씬 깊은 곳까지 잠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최대 1200m 깊이까지 내려가 어두운 심해에서 해파리를 사냥합니다. 닷속 가장 깊은 구역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북인 셈이죠. 더 놀라운 점은 이들이 지구에 등장한 시기입니다. 공룡이 지상을 돌아다니던 시대부터 바다를 헤엄쳐 왔습니다. 말 그대로 수억 년을 살아남은 생존자입니다. 가죽등거북은 엄청난 이동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 표식이 달린 한 개체가 미국 오리건 해안까지 이동한 기록이 있습니다. 거리를 따져보면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대장정입니다. 뉴욕에서 도쿄까지 2번 헤엄친 것과 비슷한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거대한 여행자 역시 멸종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해양오염, 어망에 걸리는 사고, 기후변화 등 여러 위협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보호활동이 이어지고 있고 이 고대의 거인이 앞으로도 바다를 가로지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1위, 사자갈기 해파리입니다. 바닷속에는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것처럼 보이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존재가 바로 사자갈기 해파리입니다. 이름 그대로 사자의 갈기처럼 길고 풍성한 촉수를 가진 거대한 해파리입니다. 이 해파리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작은 해파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몸 전체 길이가 36m 이상까지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푸른 고래보다도 더 긴 길이입니다. 둥근 우산 모양의 몸통, 즉 종 모양 부분의 지름만 해도 2m가 넘습니다. 바속 거인이라 불릴만 하죠. 이 거대한 해파리는 주로 북극해부터 북대서양과 북태평양의 차가운 해역에서 발견됩니다. 차가운 바다를 천천히 떠다니며 흐름을 타고 이동합니다. 사자갈기처럼 길게 늘어진 촉수는 물결을 따라 부드럽게 흔들리지만 결코 만만한 존재는 아닙니다. 이 촉수에는 강력한 독침세포가 있어 작은 물고기, 새우, 더 작은 해파리 등을 포획합니다. 떠다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효율적인 사냥꾼입니다. 이 해파리들은 능동적으로 헤엄치기보다는 해류를 따라 이동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 거대한 촉수 아래에는 작은 물고기들이 피난처처럼 숨어 지내기도 합니다. 일종의 움직이는 생태계가 형성되는 셈입니다. 물론 사람에게도 쏘이면 통증이 상당합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경우 치명적이진 않지만 강한 화끈거림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거대한 생물이 조용히 바닷속을 떠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10위. 일본 거미개입니다. 바다 밑바닥을 기어다니는 존재 가운데 악몽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겐 거대한 해산물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생물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 거미개입니다. 개의 세계에서는 단연 압도적인 거인입니다. 이 녀석은 정말 엄청납니다. 집게 끝에서 집게 끝까지 길이가 거의 4m에 달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절지동물 가운데 가장 큰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폭으로만 따져도 웬만한 소형 자동차보다 넓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수면 가까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생물이 아닙니다. 보통 일본 태평양 연안의 수심 약 300m 깊은 바다 밑에서 생활합니다.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깊은 곳을 선호하는 거죠. 뾰족뾰족한 갑각과 길게 뻗은 다리 때문에 겉모습은 상당히 위협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성격은 비교적 온순한 편입니다. 주로 해저를 돌아다니며 죽은 물고기, 해조류, 위에서 떨어진 유기물 등을 먹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위장 능력입니다. 일본 거미개는 자신의 등껍질에 해면이나 말미잘을 붙여 마치 움직이는 산호초처럼 위장합니다. 포식자를 속이기 위한 일종의 이동식 은신처를 만드는 셈이죠. 거대한 몸, 긴 다리, 그리고 깊은 바다의 은밀한 생활. 일본 거미개는 분명 바다 생물 가운데서도 가장 인상적인 존재 중 하나입니다. 9위, 통해파리입니다. 여러분, 세탁기만한 크기의 해파리가 바닷속을 유유히 떠다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통해파리입니다. 영어로는 배럴 젤리피시라고 불리며 우리말로는 통 모양 해파리라고도 합니다. 이 해파리는 단순히 큰 정도가 아닙니다. 우산 모양의 몸통 지름이 최대 90cm까지 자라고 무게는 거의 34kg에 달합니다. 실제로 눈앞에서 마주치면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주로 유럽 해역, 특히 영국과 아일랜드 연안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잔잔한 물결을 따라 천천히 떠다니는 모습은 장관에 가깝습니다. 다행히도 통해파리는 사람에게 심각한 독성을 가진 종은 아닙니다.
가까이서 관찰해도 큰 위험은 없는 편이라 비교적 안전하게 볼 수 있는 거대한 해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8개의 프릴처럼 주름진 팔을 이용해 바닷물 속에 플랑크톤을 걸러먹습니다. 물을 빨아들이듯 흡수하며 작은 먹이들을 포획합니다. 조용히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먹이를 걸러내는 효율적인 생물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대규모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때로는 수천 마리가 한꺼번에 모여 거대한 군집을 이루기도 합니다. 바닷가에서 보면 해안 전체가 해파리로 뒤덮인 듯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처럼 갑작스럽게 대량 출현하는 현상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바다 생태계의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신비로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한 수중 탐험에서 다이버들이 거대한 상어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이 상어가 혹시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메갈로돈일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습니다. 버스 크기만한 몸집, 단검처럼 날카로운 이빨, 그리고 조용히 아래를 스쳐 지나가는 거대한 그림자, 상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지 않으신가요? 만약 전설 속 그 거인이 실제로 사라지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또 다른 거대한 생물들이 바닷속 어딘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8위, 피살리아입니다. 파도 위에 둥둥 떠있는 이것, 해파리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일까요? 한눈에 보면 해파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바로 피살리아, 일명 포르투갈 전쟁 해파리라고 불리는 생물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건 단일 개체가 아닙니다. 여러 개의 개체, 즉 주이드라고 불리는 작은 생물들이 역할을 나눠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집단 생물입니다. 어떤 개체는 찌르고 어떤 개체는 방향을 잡고 또 어떤 개체는 먹이를 소화합니다. 각자의 역할이 정해져 있는 하나의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면 위로 보이는 부분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분황입니다. 길이는 보통 15cm에서 30cm 정도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물 아래에서 시작됩니다. 촉수는 무려 30m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촉수에는 강력한 독이 들어 있습니다. 작은 물고기를 마비시키는 건 물론이고 사람에게도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붉게 부어오르고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해변에 떠밀려와 죽은 것처럼 보여도 촉수는 여전히 독성을 유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생물은 헤엄치지 않습니다. 대신 항해합니다. 분황 안의 가스가 바람을 받아 마치 작은 도처럼 작용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좌측형과 우측형이 따로 존재해 모든 개체가 한 방향으로만 몰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뇌도 없는 생물인데 구조는 상당히 정교합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이들이 단순히 떠다니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부 작은 물고기들은 이 촉수 사이에 숨어 포식자를 피합니다. 반대로 푸른 바다 달팽이나 바다 거북 같은 생물은 오히려 피살리아를 먹이로 삼습니다. 하나의 독특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는 셈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일 수 있지만 가까이 하기엔 조심해야 할 바다의 위험한 거인입니다. 7위, 파일럿 고래입니다. 지금 바다 위를 가르는 저 무리, 그냥 무작위로 헤엄치는 걸까요? 아닙니다. 파일럿 고래는 바다에서 가장 조직적이고 사회적인 해양 포유류 중 하나입니다. 이름에 고래가 들어가지만 사실은 돌고래과에 속하는 생물입니다. 이들은 깊은 바다로 내려가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수심 300m 이상, 그러니까 약 1000피트가 넘는 깊이까지 잠수하며 한 번 숨을 참으면 최대 15분 동안 물속에 머물 수 있습니다. 주로 오징어와 심해 어류를 사냥합니다. 몸 길이는 평균 4m에서 6m 정도이며 수컷은 더 커서 6.5m 이상까지 자라기도 합니다. 짙은 색의 매끈한 몸체와 둥근 머리 형태가 특징입니다. 이들의 진짜 놀라운 점은 지능입니다. 큰 뇌를 가지고 있으며 복잡한 사회적 행동과 강한 가족 유대 관계를 보여줍니다. 새끼에게 사냥 방법을 가르치고 집단 내에서 협력하며 생활합니다. 보통 10마리에서 20마리 정도의 무리를 이루며 이동하고 대개 나이 많은 암컷이 집단을 이끕니다. 때로는 수백 마리, 심지어 수천 마리가 모여 거대한 슈퍼그룹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바다 위에서 보이는 물살과 파도는 사실 그들의 정교한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한 유대감은 때로는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파일럿 고래는 집단 좌초로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 스코틀랜드에서는 77마리가 한꺼번에 해변에 떠밀려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마리가 얕은 바다로 들어가면 나머지도 뒤따라가다 함께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나나 해양소음 공해가 원인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장면도 있습니다. 뉴질랜드와 호주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구조대가 힘을 모아 수백 마리를 다시 바다로 돌려보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협력과 노력으로 생명을 지켜낸 순간들이죠. 파일럿 고래는 단순히 바다를 헤엄치는 동물이 아닙니다. 전략적이고 충성심이 강하며 가족 중심적인 하나의 완성된 사회입니다. 바닷속 최고의 팀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위, 범고래 돌고래, 일명 거짓범고래입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움직입니다. 이름은 거짓범고래.
하지만 사실은 범고래가 아니라 돌고래과에 속하는 생물입니다. 이름 때문에 오해를 받지만 존재감만큼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들은 최대 길이 6m까지 자라며 몸무게는 1톤을 넘습니다. 주로 따뜻한 열대 및 아열대 해역에서 발견되며 10마리에서 60마리, 때로는 그 이상이 모여 단단한 사회적 집단을 이룹니다. 놀라운 점은 그 유대감입니다. 같은 무리가 수년간 심지어 10년 이상 함께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큰 돌고래 같은 다른 종과도 어울려 다니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종을 넘는 팀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냥 실력도 뛰어납니다. 깊은 바다로 잠수해 오징어, 참치, 대형 어류를 사냥합니다. 때로는 더 작은 돌고래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낚싯줄에 걸린 물고기를 가로채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사냥한 물고기를 무리 안에서 서로 주고받는 모습도 관찰되었습니다. 마치 공을 패스하듯이 말입니다. 이들은 정교한 반향정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주파 클릭 소리와 휘파람 같은 소리를 이용해 서로 소통하고 어두운 심해에서도 정확하게 방향을 잡습니다. 특히 암컷은 무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약 10세 전후에 성숙하며 새끼를 돌보고 어린 개체를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집단 전체가 하나의 가족처럼 움직입니다. 강력한 체격, 뛰어난 사냥 능력, 그리고 깊은 사회적 유대. 거짓범고래는 이름과 달리 바다에서 분명한 존재감을 가진 진짜 강자입니다. 5위, 화립기타 가오리입니다. 한 번만 봐도 절대 잊기 어려운 생물이 있습니다. 상어 같기도 하고 가오리 같기도 한 독특한 외형. 바로 화립기타 가오리입니다. 이름 그대로 기타처럼 생긴 몸을 가진 희귀한 해양생물입니다. 이 생물은 상어와 가오리의 특징이 섞인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둘 다 섞어버리자는 자연의 선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인도 서태평양 연안의 얕은 해역에서 발견되며 길이는 거의 3m까지 자라고 몸무게는 약 136kg에 달합니다. 절대 작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머리는 넓고 활처럼 둥글게 퍼져 있으며 입은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몸은 뒤로 갈수록 가늘어지며 상어처럼 긴 꼬리로 이어집니다. 날개처럼 펼쳐진 가슴 지느러미와 등 쪽의 가시능선은 선사시대 생물 같은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마치 수중 액션 영화에서 튀어나온 존재 같습니다. 이들은 주로 바닷바닥 가까이에서 생활합니다. 산호초, 안반지대, 모래바닥을 따라 이동하며 강한 턱으로 게, 새우, 조개 같은 단단한 껍질을 가진 먹이를 부숴 먹습니다. 번식 방식도 독특합니다. 암컷은 2마리에서 여러 마리의 새끼를 낳으며 새끼는 어미 몸 안에서 난황을 이용해 성장합니다. 바닷속에서 조용히 세대를 이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과도한 어획과 서식지 파괴로 인해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지느러미와 등 쪽 가시는 일부 지역에서 식용이나 장신구 용도로 거래되며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개체 수가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전 세계 일부 수족관과 연구기관에서는 인공번식 프로그램을 통해 이 종을 보존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관심과 보호가 더해진다면 화립기타 가오리는 다시 바다에서 그 존재감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4위, 시포노포어입니다. 바다의 가장 어두운 심해를 떠다니는 존재 가운데 푸른 고래보다 더 길고 공상과학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생물이 있습니다. 바로 시포노포어입니다. 이 생물은 단일 개체가 아닙니다. 여러 개의 작은 개체, 즉 주이드들이 모여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집단 생물입니다. 각각의 주이드는 먹이를 잡는 역할, 이동을 돕는 역할, 부력을 유지하는 역할 등 기능이 나뉘어 있습니다. 서로 완전히 연결된 채 하나의 생명체처럼 협력합니다. 기록된 개체 중에는 길이가 무려 40m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푸른 고래보다 더 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닷속에서 마주친다면 그 규모 자체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표적인 종인 프리아야 두비아는 거의 완전히 투명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해를 유영하며 은은하게 빛을 내기도 하는데 이 빛은 먹이를 유인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길게 늘어진 촉수로 작은 새우와 물고기를 포획합니다. 보통 수심 900m까지 내려간 심해에서 발견되며 관찰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아직도 이 거대한 집단 생물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얼마나 오래 사는지 정확히 밝혀진 바는 많지 않습니다. 마치 바닷속을 떠도는 유령 같은 존재, 조용히 어둠 속을 미끄러지듯 이동하며 빛을 이용해 먹이를 사냥하는 심해의 신비 그 자체입니다. 3위, 깃별 불가사리입니다. 겉보기엔 우아하게 춤추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공룡시대부터 살아남은 강인한 생물입니다. 바로 깃별 불가사리, 영어로는 크리노이드라고 불리는 고대 해양 생물입니다. 이 생물은 이름 그대로 깃털처럼 펼쳐진 팔이 특징입니다. 수중에서 팔을 활짝 펼치면 마치 바닷속에서 불꽃놀이가 터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폭은 최대 30cm 정도까지 퍼질 수 있습니다. 이 팔들은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미세한 플랑크톤을 걸러내기 위한 정교한 도구입니다. 물살을 타고 들어오는 먹이를 깃털 모양 팔로 쓸어 모아 입으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조용하지만 효율적인 사냥 방식이죠. 일부 크리노이드는 바닥에 고정되어 살지만 깃별 불가사리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산호초 위를 기어다니기도 하고 위협을 느끼면 팔을 흔들며 짧은 거리를 헤엄치듯 이동하기도 합니다. 더 좋은 먹이터를 찾거나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로 열대 해역의 얕은 산호초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지만 수천 피트 깊은 바다에서도 발견되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넓은 환경에 적응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색깔입니다. 붉은색, 노란색, 보라색 등 매우 화려한 색을 띠는데 단순히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산호초의 화려한 배경과 어우러져 위장 효과를 제공합니다.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숨기기 위한 전략입니다. 물속에서 부드럽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마치 발레 공연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억 년을 버텨온 생존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2위, 점박이 해삼입니다. 바닷바닥을 마치 살아있는 밧줄처럼 길게 늘어져 미끄러지듯 이동하는 생물이 있습니다. 바로 점박이 해삼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바다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대한 존재입니다. 이 점박이 해삼은 길이가 최대 3m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몸 전체가 말랑말랑한 연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두운 점들이 박혀있는 길쭉한 형태입니다. 마치 바닷속 고무줄처럼 자유롭게 늘어났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열대 해역, 특히 모래나 진흙이 깔린 해저에서 서식합니다. 팔이나 다리가 없는 대신 피부에 있는 작은 갈고리 모양 구조물, 즉 스피큐를 이용해 바닥을 붙잡고 앞으로 이동합니다. 모래를 움켜쥐듯 당기며 천천히 기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생물의 진짜 역할은 청소부입니다. 모래를 삼켜 안에 포함된 유기물과 미세한 먹이를 걸러낸 뒤 정화된 모래를 다시 배출합니다. 바다바닥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자연의 정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려하거나 위협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바다 생태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입니다. 조용히, 꾸준히, 묵묵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위, 거대 유령 해파리입니다. 바다에서 가장 보기 힘든 거인 가운데 하나, 바로 거대 유령 해파리입니다. 길이는 10m 이상까지 자랄 수 있으며 길게 늘어진 촉수는 마치 공중에 흩날리는 리본처럼 뒤로 부드럽게 따라옵니다. 깊은 심해 속에서 보면 거의 비현실적인 존재처럼 보입니다. 이 해파리는 수면 아래 수천 피트, 그러니까 수천 미터 깊이의 어둠 속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1899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공식 확인된 관찰 사례가 약 110건 정도에 불과할 만큼 매우 희귀한 생물입니다. 이 거대한 해파리는 완전한 암흑의 구역, 이른바 미드나이트 존에서 조용히 이동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심해 생물처럼 강한 생체 발광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 어둠 속을 미끄러지듯 유영합니다. 번식 방식도 독특합니다. 새끼를 입을 통해 방출합니다. 처음 들으면 낯설게 느껴지지만 특수한 구강팔을 이용해 새끼를 보호하고 먹이를 공급합니다. 어린 개체들이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안전하게 돌보는 방식입니다. 겉보기에는 거대하고 신비로워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사람에게는 거의 해가 없습니다. 촉수의 독성도 인간에게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어둠 속을 떠도는 거대한 온순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닷속 거인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떤 생물이 가장 놀라우셨나요?